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본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산이 어느 정도 좀 심플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12번 13번을 들어가면서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저도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볼 테니까 함께 보도록 하시죠. 일단 들어가기 앞서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장부가치와 시장가치, 좀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겠네요. 이 회사가 550만 주의 보통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이게 자기 자본이겠죠. 자기 자본. 그렇죠. 에쿼티 부분이 될 거고, 이 주식의 현재 가격은 83불, 그리고 장부 가치는 5불이었습니다. 얘가 북밸류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마켓밸류. 그렇죠. 에쿼티의 북밸류. 그리고 이 회사는 두 가지 채권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채권이 하나는 총 액면 가치가 8천만 불이었고 5.5%의 쿠폰을 제시하고 있고요. 현재 이 채권의 가격은 109%입니다. 채권에 액면이 나와 있고 쿠폰이 나와 있고, 그쵸? 가격이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거 이자율, 중간에 들어가는 이자율 구하는 거 좀 만만치 않겠다, 그 생각이 드시겠죠. 여기서 이자율이 하나 나와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얘는 4,500만 불이고 5.8%의 쿠폰, 그리고 가격은 108이다. 여기서 R2가 나오겠죠. 채권이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첫 번째, 기간이 아까 안 나왔었는데 첫 번째는 21년, 두 번째는 6년입니다. 보통 채권은 반기 한번 계산하니까 얘가 여기서 21년이니까 N은 42가 될 거고, 여기서 N은 12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요거까지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문제는 12번 문제는 이겁니다. 장부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또는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본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보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첫 번째, 다들 장부 가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에쿼티의 북밸류를 계산하면 550만 주에 5불이었어요. 장부가가 5불이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하면 약 2,700만 불이었고, 그리고 그 부채 장부 가치를 계산하면 총 액면 가치죠. 800만 불과 8천만 불과 4,500만 불 합하면 1억 2,500만 불 정도 됐습니다. 그럼 전체 장부 가치는 요 두 개 더한 거, 요 두 개를 더하면 합이 약 1억 5,200만 불 정도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에쿼티와 대세 비중을 계산하면 18%, 그리고 나머지 1-18%를 해주니까 약 82%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장부가 기준, 북밸류죠. 그 다음에 시장 가치로 하면 어때? 각각의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에쿼티의 시장 가치를 생각하면 550만 주에 83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83불이요. 그럼 얘가 약 4억 5,600만 불 정도 된다.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해서 시장 가치를 계산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가격이 1.9%에 8천만 불, 그리고 두 번째가 108%에 4,500만 불이기 때문에 이거의 시장 가치 구하면 1억 3,500입니다. 약. 그렇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에 의해서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총 가치가 나오겠죠. 그게 약 5억 9,200만 불. 그 다음에 비중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거 나누기 이거 4,500만 불 해주면 77%, 그리고 부채의 비중은 22%가 납니다. 어떠신가요? 장부 가치로 했을 때는 18%와 82% 정도 됐다고 한다면 시장 가치로 하면 77%와 22%, 약간 비중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왁을 구한다고 할 때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걸로 할 거야? 장부 가치가 맞는 거야, 시장 가치가 맞는 거야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회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자본 조달을 했을 때 자기 자본과 뭐 시작할 때 채권의 장부가로 뭐 시작을 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 추가로 자본 조달이 필요하고 비용을 계산해야겠는데 현 시점에서 얼마의 자본 비용이 필요해? 얼마의 자본 비용이 들어? 이렇게 계산하려면 현재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려면 써볼게요. 현재 추가로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비용, 이런 질문이죠. 현재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새로 자본 비용을 조달하려는 비용을 계산하려고 한다면 시장에서 조달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가치가 중요하고, 따라서 이 시장 가치에 따른 비중을 계산을 해서 적용을 하셔야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실제로 다음 문제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계산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문제입니다. 개념은 간단한데 자본 구조가 좀 복잡해진다고 한다면 계산한 양이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나 채권의 수익률을 구하는 거에서 좀 빡세다. 요걸 마음속에 담아 두시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2번에서 가장 최근에 지급된 배당 3.85불. 이게 D0란 얘기죠. 그러면 아마도 D1을 내가 구해야겠다. 실수를 안 하려면. 그리고 배당 성장률을 5%라고 합니다. 바로 나왔죠. 그러면 얘는 3.85에 1 플러스 5%. 1 플러스 5가 아니고 1.005가 되겠죠. 5%라고 하자. 그리고 부채 전체 비용은 두 채권의 가중평균한 것이라고 하자. 일단 아까 채권의 가중평균값도 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두 채권 모두 반년마다 쿠폰을 제시한다고 했으니까 아까 앞에서 채권 구하는 공식에서 그 N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N에 헷갈리지 마시고, 아까 21년 만기와 N1은 21년 만기 곱하기 2를 해야 되고, N2는 6년 만기였으니까 6 곱하기 2를 해가지고 12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정보를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제 구해보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로 앞 문제에서 에쿼티에 대한 비중이 77.07%였고 부채에 대한 비중은 1에서 그걸 뺀 22.93% 정도 됐습니다. 요거는 필요하겠죠. 왁을 구하려면 비중이 필요하니까 일단 비중은 구해놨고, 각각의 비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기존 문제에서는 계속 앞에 있던 문제들은 주어졌는데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죠. 자, 계산을 해보려면 첫 번째로 자기자본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배당이 주어졌을 때 이거 배당 성장률에 대한 주가 모형에서 계산을 해보면 간단하게 공식으로 첫 번째 차기 지급될 첫 번째 배당을 현재가로 나눠주고 거기다 성장률을 더해주면 자기자본 비용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죠. 그래서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9.87%. 나중에 저거는 바로 써먹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채권 쪽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채권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발행했었습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죠. 앞에서 이전 문제 주어졌던 게 맨 처음에 가격이 주어졌어요. 109%라고 주어졌었죠. 채권 가격은 쿠폰 55불씩 줬으니까 한 번에 주는 게 반년 받으니까 그의 절반인 55 나누기 2. 쿠폰을 6개월마다 27.5불을 주고 만기에는 액면가인 1,000원을 줄 겁니다. 1,000불을 줄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연금의 현가인계수와 현가인계수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재무계산기나 엑셀을 활용해가지고 이자율이 나오겠죠. 2.407%. 그런데 이게 반년마다 이자율이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줘야 YTM이 나옵니다. 4.8%. 첫 번째 채권 4.8%. 두 번째 채권은 아까 108%라고 했으니까 가격이 1,080불인데 이거는 쿠폰이 58불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준 6개월마다 29불을 줄 거고, 쿠폰 금액 그리고 만기에 주는 금액 기간은 아까 여기 계산한 12. 이걸 가지고 내재된 YTM을 구해보면 이자율이 2.137%가 나오고 반기마다니까 연으로 환산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서 4.27%. 여기까지 해서 각 채권의 비용을 계산한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채권의 비중이 얼마냐. 그쵸. 채권의 비중을 계산했을 때 앞선 문제에서 채권만, 이거는 자기자본까지 해서 총 토탈 밸류에서 자기자본과 부채 비율을 구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채권 자기들끼리 합해서 전체 1억 3,500만 불, 약 1억 3,500만 불에서 약 8천만 불, 액면 8천만 불의 현재가 1.09, 액면 4,500만 불의 1.08 시장가치의 비중을 계산해 봤을 때 얘가 64%, 얘가 35%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권만 가지고 이제 부채 비용을 계산해야 되겠죠. 요거 채권의 첫 번째 비중, 그리고 이자율, 채권 첫 번째 놈의 YTM, 그리고 두 번째 비중, 그리고 두 번째 YTM. 요거까지가 채권의 가중평균한 이자율이고, 부채 비용을 계산하려면 세금까지 고려한 파이널리 나오면 세후로 부채 비용은 3.65%다. 이거 계산했죠. 그럼 아까 계산했던 자기자본의 비용과 부채 비용이 나와 있고, 앞선 문제에서 구했던 비중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4개가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 WACC 구하는 거는 그냥 바로 계산이 되죠. 물론 암산은 안 되죠. 암산은 안 되는데, 비중, 요거 비중, 그리고 자기자본 비용, 그리고 부채 비중, 그리고 여기서 어렵게 구한 부채 비용, 이렇게 하면 왁은 8.44%가 나옵니다. 여러분 되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 방법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중을 구하고, 그렇죠? 두 번째, 각각의 비용. 이것만 안다고 하면 여기서 세 번째, 그냥 왁은 구해지는 거죠. 단지 이 각각의 비용을 구할 때, 에쿼티 부분과 뎃을 구할 때 조금 귀찮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앞서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중이 안 주어져 있다면 비중을 구하는 데서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쵸?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개념이 저렇게 구하는 과정이 딱 잡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풀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저랑 답이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